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츠모토 세이초 어느 고쿠라 일기전, 이게 되게 유명한 작가, 일본 작가, 사회파 미스터리의 거장이라고 하는 작가의 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은 이제 단편집인데, 이 단편 속에서 아버지를 닮은 손가락이라는 단편에 대해서 제가 후기를, 제 느낀 점,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작가에 대해서는 1909년에 태어나서 그 다음 1992년에까지 살았었던 일본의 작가고, 제가 인터넷으로 이 작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작가는 이런 추리 소설, 단편 소설의 거의 사회파 미스터리, 이거의 거의 아버지 시초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거의 최초, 이 사람이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나이도 보통 20대, 30대가 아니고 40살부터 작가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죽기 전까지 1000편 정도, 그러니까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창작 활동을 해온 작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작가의 대충 작가 소개는 그렇고, 그리고 이 작가가 되게 보통 이제 나이가 들고 오래된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 후배들한테 좋은 말도 해주고, 좋은 조언들 이렇게 보통 해주는 편인데,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렇게 후배라고 하더라도 되게 막 거칠게 대해요. 막 질문 같은 것도 되게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건 왜 이렇게 됐고, 이건 왜 이렇게 됐고, 그럼 거기서 또 왜 그렇게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약간 몰아붙이는 식으로 대화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또 그렇게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 마스모토 세이초라는 사람은 또 되게 사람에 맞게 처음에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되게 상대를 잘 돼요. 그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대충 그런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마스모토 세이초라는 작가의 단편 걸작품 중에서 아버지를 닮은 손가락에 대한 단편에 대해서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정확히 지역명은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시골, 이렇게 도쿄는 아니고 시골 쪽에서 그 형제가 있어요. 첫째, 둘째 이렇게. 근데 첫째가 주인공 역할, 주역이고, 동생은 그렇게 가끔씩 그냥 나오는. 근데 그 주인공이, 그 첫째 형이 다른 주에 분양이 돼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분양이 되고, 근데 또 그게 또 그 가정이 되게 가난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정확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렇게 돼서 따로 떨어져 살게 돼요. 다른 가정에 이제 이제 다른 가정으로 부양이 돼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근데 그 부양된 집안은 되게 가난한 집안이고, 그리고 원래 있던 집안 되게 엄청 부자였대요. 엄청 부유한. 그래서 처음에 되게 동생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어린 나이였으니까 이제 그런 그리움들이 있었는데, 보통 4kg 정도 산 하나를 넘으면은 이제
자기 원래 있던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가 6년마다 한 번씩 찾아왔대요. 6년마다 왔나? 하여튼 6살 때까지인가? 몇 번 찾아왔었는데, 찾아올 때마다 뭐 떡이나 뭐,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주다가 어느 순간 그게 끊겼고, 대충 뭐 그런 식으로 돼서 또 아들이 있어요. 또 뭐 그렇게 시작이 돼서 그 첫째 그 주인공의 아들이 또 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가족들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주된 스토리가. 그래서 되게 일단 가난해요. 그리고 또 결혼했는데 또 그 같이 결혼한 아내는 되게 뭐 그렇게 부유한 집안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가난한 집안이고, 근데 또 그 주인공은 어떤 성격이냐면 좀 게으르면서 되게 이런 책들이나 신문 이런 지식들에 관해서 되게 관심이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막 어릴 때부터 이제 다른 가난한 가정으로 부양이 됐고, 그런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약간 학구열이 있었지만 막 그렇게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주인공은. 그래서 근데 유일하게 그 사람 낙이 책을 읽는 거였어요. 그 책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을 맨날 밤마다 일 마치고 오면 책을 읽고, 뭐 아니면 신문 읽는 것도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제 되게 얕게 지식이 쌓인 거예요.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보면 보통 이게 시대가 1990년대 초 때 이제 시대 배경으로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 되게 그런 이제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 막 이제 같이 있으면서 그런 그나마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그나마 신문을 읽고 라도 또 반면에 또 아니 그런 거에 되게 문외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 사람 주변에 되게 다 마을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외한 사람들, 지식에 대해서. 그래서 막 그 사람은 되게 또 그 안에서는 되게 엄청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 지식 박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게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지식에 대해서. 근데 또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그랬는데, 그 주인공이 딱 한 번 일생에 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그 동생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 주인공이 살던 곳 근처에 고등학교로 입학하게 되면서 그때 딱 한 번 찾아와서 동생이 만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릴 때니까 그냥 이제 처음 만났고 동생이가 되게 반갑고, 동생 또한 이제 되게 반갑게 정말 보고 싶었다,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별로 이제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제목이 새끼 아버지를 닮은 손가락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아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외삼촌이 되게 그 주인공을 싫어했어요. 왜냐면 일을 하면서 되게 노름이나 술 먹고 되게 가장으로서의 약간 그 역할은 좀 충실하지 못한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되게 막 미움받고, 집에 오면 또 그 외삼촌한테도 미움을 받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외삼촌이 그 주인공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손가락이 되게 너희 아버지랑 많이 닮았다. 근데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외삼촌은 자기 아버지를 되게 이제 안 좋게 보고 있는데, 또 그 손가락도 닮았다고 하니까 되게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빴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원망도 있었고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가정 환경도 가난하고 하니까 근데 또 그 아들이 또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불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아내 이제 뭐 시댁 쪽에서는 시아버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인공 입장에서 장인 어른이죠. 네, 그쪽에서는 되게 귀가 작다. 근데 그 주인공 귀가 작으니까 보통 작은 사람들은 강한 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고. 근데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그 주인공이 태어난 집안은 되게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보면 형은 되게 가난하게 살고 그 주인공 형의 동생은 자기 원래 집에서 되게 부유하게 교육을 받고 좋은 교육 뭐 받고 자랐겠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편지가 왔던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잡지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 동생이 이제 그 형 주인공한테 이제 그 잡지사에 하필 그 교육 관련된 잡지사였어요. 뭐 그래서 그 형의 아들이 지금쯤이면 고등학교 중학교쯤 됐다고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잡지사에서 일하니까 매달 그 학습지를 보내주겠다.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비록 가난했지만 자기 동생은 또 되게 잘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주인공은 뭐라 해야지 약간 자부심이라 해야 되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가난하더라도 내 동생은 되게 박식하고 내 피니까 같은 피고 같은 핏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쭉 살았어요. 또 그거 말고도 되게 이런 글 중에서 보면은 되게 그 형 주인공이 그 동생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한다는 그런 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그 아내는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할아버지가 되고 또 자식이 이제 20, 30대 성인이 되었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가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주인공의 소원은 자기 원래 있던 그 집, 그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었어요. 근데 집안도 맨날 가난했었고 쉽게 말해서 요즘 시대는 아무리 가난해도 기차 타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는 뭐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때는 뭐 여기 설명된 내용으로는 돈이 없어서 못 갔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이가 막 이제 할아버지 70세, 80세였을 거예요. 그때 또 이제 그렇게 있다가 그 아들이 그 둘째 그 동생 주인공의 동생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잠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주인공의 동생 어떻게 보면 그 아들 입장에서는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집에 찾아가게 돼요. 작은 아버지를 한번 보고 또 어떤지 보고 또 그걸 이야기를 또 아버지한테 그 주인공 아버지한테 전해주는. 근데 항상 갈 때마다 없었어요. 뭐 어디 출장 갔다 오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되다가 계속 찾다가 또 어느 날 갔는데 어느 날 갔는데 또 찾아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두세 번 찾아갔을 거예요. 찾아갔는데 없었는데 그 주인공 그 작은 아버지는 없으니까 죽었을 거예요 아마. 몇 번을 찾아가다가 맞다 죽었다. 예, 뭐 최근에 1년 전인가 뭐 이렇게 뭐 죽었대요. 그래서 영정 사진이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작은 아버지의 아내였던 어떻게 보면 작은 엄마죠. 예. 작은 엄마가 그런 자기 아들 어떻게 보면 사촌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부르니까 이제 그 새끼 손가락 아까 손가락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랑 손가락이 닮았다가 왜 삼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나랑 같은 피 닮았구나.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은 되게 엄청 뭐 프랑스 유학, 뭐 스웨덴 유학 가고 되게 부유하게 막 자기랑은 다르게 그렇게 지낸 거예요. 단지 가정 환경이 달랐다는 이유로
같은 핏줄이지만 같은 손가락 그걸 보고 되게 그 아들이 되게 불쾌한 느낌을 들었대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뭐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집안인데 단지 이제 부양이 되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던 이유로 동생은 되게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는 그 동생은 엄청 좋은 환경에서 좋게 자라서 엄청 성공하는 인생을 어떻게 보면 좋은 금수저로 살았고 반면에 자기 아버지였던 예, 그 주인공 그 사람은 되게 어쩌다 뭐 어떻게 부양이 된지 모르겠지만 부양이 돼서 되게 부유한 환경에서 평생 가난하게 막 살고 있고 그리고 되게 닮았었더래요. 그 아들이 그 영정사진을 봤을 때 작은 아버지 그 영정사진을 봤을 때 엄청 닮았었는데 인상이 좀 다른 거예요. 되게 그 주인공 그 아버지는 엄청 인상이 뭔가 되게 착해 보이는 좋은 선한 인상이었지만 그 작은 아버지는 엄청 좀 약간 냉철하고 되게 그리고 또 그 사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작은 아버지의 자식들이 엄청 아버지가 되게 가부장적이었고 대화도 거의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은 그냥 그거예요. 그냥 다른 환경에 자란 같은 피지만 같은 혈육이지만 예, 환경이 워낙 달랐고 정말 그 작은 집에는 막 그렇게 외국에도 유학 갈 정도로 잘 살았고 그렇게 했는데 전혀 같은 피지이지만 완전 다른 환경에서 좋게 자란 사람들을 보고 그런 약간 부러움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뭔가 기분 그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근데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되게 그랬었다고 뭐 그런 식으로 끝나요. 되게 뭐 엄청 옛날 작가의 글이다 보니까 되게 좀 약간 그런 은은하게 올라오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처음에 뭔가 했어요. 대충 뭐 그냥 계속 뭐 아버지는 그 주인공은 뭐 맨날 술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기분이 안 좋다거나 이렇게 뭐 하고 기분이 안 좋다고 한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게 제가 글로 미리 정리를 하고 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두서가 없이 정리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만 조금씩 이제 매일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영상을 좀 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